일단 재고자산의 정의입니다. 이거 재고자산은요, 일단은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재고자산은 우리가 상품을 사고 파는 기업의 재고자산은 여기 상품.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건 제조기업이라 했죠, 제조기업. 우리가 제조기업은 여러분들 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사 같은 거 사잖아요. 맞죠? 알루미늄 이런 것도 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재료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애국가 같은 데 보시면 자동차 그냥 딱 틀만 잡힌 거 있죠? 틀만 딱 잡힌 거. 맞죠? 아니 틀만 잡혔지 뭔가 뭐 바퀴도 안 달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중에 떠 있어가지고. 맞죠? 그렇게 완성이 안 된 걸 우리가 제공품이라고 불러요. 제공품. 그래서 우리가 회계 2급에서는 요 상품 매매 기업만 출제를 해요. 아시죠? 근데 나중에 이제 회계 1급 이상서부터는 제조기업도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결론도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이 제조기업에 대한 회계는 회계 1급서부터 배우죠. 제조기업에 대한 회계는 정확하게. 회계 2급에서는 주로 상품 매매 기업에 대해서 배우십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회계 1급 때 배우시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보시면 돼요. 예전거만 배우시면 됩니다. 얘들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줄 좀 칠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교재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에 3번 재고자산 있죠, 여러분들. 자, 거기 재고자산에서 가로 1번 재고자산의 의의라고 있을 거예요. 재고자산의 의의. 자, 일단 거기 첫 번째 줄 출발. 자,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 밑줄 치시고. 일단 판매 목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그럼 개정 과목이 뭐가 있냐? 자, 제품까지 밑줄 좀 쳐주시면 되세요. 상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좀 같이 볼게요. 자, 84회. 어디 있냐? 398페이지. 자, 398페이지. 9번입니다. 9번. 398페이지 9번. 여러분들 한번 다 골라보실래요? 9번 문제 읽어보시고 9번.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9번. 그렇죠, 2번. 잘하셨어요. 맞아요. 2번이죠. 그 A는 어떤 자산이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비품이니까 유형자산.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은 이것도 유형자산이죠. 여러분들.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형태 있는 놈. 맞죠? 그래서 A하고 D는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되시겠죠? 근데 만약에 A가 이럴 수 있겠죠. 컴퓨터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상품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회사. 맞죠? 저기 어디 컴퓨터에서 유명한 데가 뭐가 주연 컴퓨터인가? 맞나? 주연 컴퓨터 아니면 다 나와? 다 나와? 모르겠다. 아무튼 다나와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판매 목적이니까. 그죠?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나오면 쉽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읽어보실게요. 자,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된 동네가 회계 이름은 얘예요,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취득 원가 얼마나 할 거냐? 그 자산 가격 얼마나 볼 거니 그 뜻이고요. 엄청나게 됐습니다. 오늘 거의 끝날 때쯤, 3교시 끝날 때쯤 여기 그 101페이지에 네모 2번 있죠? 여기 제가 적은 것만 해도 한 8문제 내네요. 맞죠? 그걸 좀 이따가 같이 풀어보고 나머지는 적어놓겠습니다. 여기다가 메모장에.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어저께 좀 힘들었던 게 우리가 자산될 금액은 다 해서 얼마 주고 그 자산을 샀냐가 핵심이었죠. 다 해서. 맞죠?
맞죠? 근데 단기 매매 증권만 실무상 편의를 위해서 자산 사면서 쓴 건데 비용 맞죠? 그래서 여기에요. 취득 완료 시까지의 지출은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그 해당 자산을 우리 회사 걸로 만들기 위해서 쓴 건 자산이에요, 자산. 아셨죠? 이거 빨리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물건을 외국에서 사왔대요. 상품을요. 외국에서 사오면 여러분들 상품 불탈 수 있잖아요. 우리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서 화재보험료 내거든요. 그렇죠? 그럼 화재보험료 우리가 보험료는 비용이라고 배웠잖아요. 맞죠? 근데 상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화재보험료 내는 건 비용 아닙니다. 상품을 우리 회사로 가지고 안전하게 가지고 오려 화재보험료 가입이 필수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로 오는 과정에서 내가 지출하는 거니까 그건 상품에 얹어버려요. 되시겠나요? 근데 내가 상품을 구입을 다 했대요. 우리 회사에 왔어요, 상품이. 근데 이제 보관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보험료 내죠. 계속 매달. 맞죠? 그건 비용이에요. 취득 이후의 지출은 원칙이 비용입니다. 왜냐면 취득이 끝났거든요. 우리 회사에 다 왔어요. 왔고 그 다음 이후의 지출은 비용이에요. 계속 쓰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상품의 취득원가, 이거 자산입니다. 자산. 자산될 금액은 내가 매입한 거. 알죠? 내가 어차피 가방으로 따지면 가방 그냥 400만 원 매입한 거. 여기에 내가 뭐 세금이라든지 가방 하면서 내가 배송비 준 거 있잖아요. 그게 취득 부대 비용, 자산 취득하면서 부수적으로 쓴 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빼기는 뭔지 곧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 바로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취득 관련 부대 비용 핵심이요. 어저께 했었죠? 뭐냐면 우리가 취득하는 과정, 자산을 사오는 과정에서 운반비 지출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수수료 낸 거, 그 다음에 보험료 낸 거, 그 다음에 통관 수수료라고 아세요? 통관이 통과. 맞죠? 우리가 세관이라는 걸 통과할 때 여러분들 그 통과하면서 그 검수하시거든요. 한번 까먹었다. 아마 이번에 제가 뉴스 봤었을 때 그 세관에서 검사하거든요. 이게 그 물건 오면 거기에 뭐 마약 같은 거 없는지 검사하는 분들이 계시면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그걸 찍었어. 찍어가지고 그분 잘렸어.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다가 또 어떤 사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심해야 되겠죠. 잘렸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위해서. 그래서 통과는 당연히 우리 회사 물건을 외국에서 사왔잖아요, 여러분들. 사오면은 통과하는 절차를 거칠 때 수수료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 회사 물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쓴 거니까 물건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이거를 이제 저기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건 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판매자가 운반비를 지출했대요. 물론 여기서 판매자는 상품이나 제품이죠, 여러분들. 맞죠? 상품하고 제품이 아니면 그냥 운반비라는 거 비용 처리도 하지 않아요. 이용자들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면서 운반비 지출했다. 결과는 그때는 운반비라는 비용 처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운반비는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쓰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 밑줄 좀 칠게요. 자, 101페이지. 자, 네모 2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별표입니다. 별표. 101페이지 맨 위에 네모 2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별표고요. 자, 가로 1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있죠. 취득원가는 앞으로 자산입니다. 자산. 아셨죠? 취득하면서 쓴 거니까 해당 자산 얼마로 벌 거냐 그 뜻이에요. 자, 얘는 거기 포함까지 다 밑줄입니다. 자산의 취득 원가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기까지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그래서 다 해서 얼마 주고 그 자산을 샀냐 이 논리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취득 관련 부대 비용 있죠. 이건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줄 끝에
밑줄 좀요. 이 부대 비용을 여기서부터 세 줄 밑줄입니다. 이 부대 비용을 구매자, 매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의 가산. 자산이 언제란 얘기예요? 구입하면서 쓴 거니까. 우리 회사 거로 만들기 위해서 가산해야 하고, 판매자, 매출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물론 우리가 운반비나 수수료 비용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럼 얘가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86회 13번? 몇 페이지냐면요, 일단 384. 384. 384. 13번인데요. 384페이지 13번. 자, 읽어 좀 볼게요. 13번. 자, 13번 읽어보면은요. 다음에 상품과 관련된 지출금액 중 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그럼 이 말은 상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 뜻이거든요. 아시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실래요? 몇 번인지? 몇 번일까요? 정말 맞아요. 4번입니다. 4번. 그죠? 다 매입할 때 부수적으로 쓴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4번은 근데 상품을 팔면서 운반비면 수익이 있으니까 주된 영업 활동이고, 주된 영업 활동에 수익이 있으면 별도 비용 처리해야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주의하시고. 자, 다시 여기 넘어오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매입 애누리 환출 이게 뭔지 이것도 시험에 잘 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이제 상품을 사오고, 백화점은 상품을 한 거죠, 여러분들. 반대로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신 거예요. 아시죠? 내가 뭐냐면 이때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왜 샀냐면 내가 이제 좀 기분이 나쁘거나 막 기분을 전환하는 막 쇼핑하시는 분들 계시지 가끔씩. 맞죠? 근데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이제 어디서 잘린 거야. 잘려서 기분 나빠가지고 쇼핑을 해야지 그 돈 가지고 해가지고 옷을 샀는데 옷이 좀 뜯어져 있는 겁니다. 기분 진짜 나쁘죠. 가뜩이나 기분도 나쁜데 옷도 뜯어져 있어. 그래서 열받죠. 오늘 나 그날인가 막 이렇게. 그쵸? 안 되는 날, 안 되는 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내가 백화점 가서 뭘 요구하냐면 반품. 반품을 요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하는 건 다 백화점 입장이에요. 백화점 입장. 여러분들 입장은 그 뒤에서 할 거고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판매자 입장에서는 반품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매출 환입이라 불러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매출이면 팔아서 출 나갔다는 뜻이거든요. 당연한 거. 그다음에 환자는 우리가 다시 환자 씁니다. 우리가 뭐 환승하다라고 하죠. 환승이 다시 갈아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환승. 다시 환자. 우리가 환급한다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환급 다시 돌려주는 거 세금. 그래서 다시 입 들어왔다 그 뜻이에요. 입이 들어올리셨 쓰거든요. 그럼 이거죠. 팔아서 보냈는데 다시 들어왔다. 반품된 거예요. 팔아서 나갔는데 백화점 입장에서 물건 팔아서 나갔잖아요. 다시 들어온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 환입이 뭐냐면 내가 매출한 상품이나 제품이죠. 거기에서 결함 때문에 반품을 받는 걸 우리가 매출 환입이라고 해요.
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백화점에서 옷을 100만 원에 판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10만 원짜리만큼 반품을 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백화점의 매출은 얼마인 거예요? 10만 원이죠.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 반품됐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계정 과목을 꼭 써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왜 써? 그냥 매출액에서 빼면 되지, 맞죠? 매출액에서 차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요건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자, 들어보실게요. 왜 회사는 이런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지 들어보시면, 자, 백화점의 담당자가 그 옷을 판 사람한테야 오늘 매출 얼마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저 90만 원에 팔았습니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이로써 100만 원의 매출을 했지만 10만 원은 반품돼서요 90만 원의 매출을 했습니다. 이거 사람 없죠, 여러분들. 맞죠? 90만 원에 팔았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회사의 담당자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100만 원의 매출이 있었지만 10만 원은 반품됐기 때문에 90만 원이 저의 매출 순수한 매출입니다. 오늘. 그렇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 10만 원에 반품된 내역을 알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조사를 해야죠, 여러분들. 단순하게 90만 원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반품된 거 모를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단기 중에 반품이 얼마가 일어나는지 별도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왜 쓰는지 아시죠? 이건 회사가 관리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계 끊을 때 회사 입장에서 분계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요. 계속 뭐 써야 됩니다. 아시죠? 되셨죠? 근데 나중에 이용자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주주하고 채권자는 이거 알까요? 매출 할인이 뭔지? 주주하고 채권자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회계하는 사람들이 다 배우니까 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중에는 회사가 관리하기 위해서 이 계정 과목을 별도 쓰는 거고요. 나중에 이용자들한테 보고할 때 그냥 매출이 90만 원이다라고 보고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말은 계산 문제 할 때, 계산 문제를 끊으실 때, 계산 문제 푸실 때는 매출에서 빼시면 돼요. 아시죠? 하지만 시험에서 분계 끊으세요 라고 하면 반품되었다 라고 하면 직접 매출에서 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써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는 할 거고요, 여러분들. 좀 이따 한 4교시나 5교시 하실 기회에 이것도 있어요, 실제로. 이거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애누리 할게, 애누리. 회계에서 애누리는 뭐냐면, 내가 아까 백화점에 옷 사러 갔잖아요. 왜 사러 갔냐면, 면접에 최종적으로 붙은 거야. 기분 몹시 좋아. 아주 좋잖아, 지금. 학교 좋은 거라고. 기분이 좋아요. 짜는 거 아니에요? 자, 기분이 몹시 좋아가지고 내가 옷을 사러 간 거예요. 양복 같은 거. 아시죠? 근데 좀 약간 양복 옷이 살짝 뜯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빡칠 때는 반품시켜버리죠. 짜증나니까 막. 기분이 좋으면 약간 기분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쓸 수도 있는 거고. 좀 까다로우면 가가지고 좀 이건 좀 가격 좀 깎을게요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애누리는 뭐냐면 뭔가 결함 뭔가 하자가 생겨가지고 값을 깎는 걸 애누리 한다라고 해요. 아셨죠? 지금은 매출자 그건 할 때도 있는데 매출자 입장에서는 결함 때문에 값을 깎아주는 거죠. 매출자는 값을 깎아주는 거죠. 매입자는 값을 깎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한 상품이나 제품에서 결함 때문에 값을 깎아주는 걸 매출 애누리 한다라고 표현해요. 아셨죠?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별도 쓰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매출 할인은 뭐냐면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가 회사들끼리는 거래를 외상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외상으로 많이 하면 외상값을 빨리 회수하는 것도 회사 일이죠. 그죠? 그래서 회사들은 어떤 조건을 내걸 때가 있냐면 네가 혹시라도 외상값을 빨리 갚으면 몇 퍼센트는 깎아줄게 라는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요 할인은 하자 때문에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요거야. 외상값을 조기에 회수하면 값을 깎아주는 거 우리가 회계에서 매출 할인한다라고 해요.
아시죠? 약정이 없이 결함 때문에 깎아주면 ND. 아시죠? 뭔가 외상값을 조기에 우리가 회수하거나 지급해서 값을 깎는 거 있죠. 깎거나 깎아주는 걸 할인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분계 좀 끊어볼게요. 일단 여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분계해볼게요. 분계 보시면. 네, 분계해볼게요. 분계. 자, 5월 12일 외상 매출하였던 상품 중에서 그러니까 외상 매출했던 상품 중에서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부 파손이 발견됐으니까 결함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네. 결함 때문에 외상 대금 중 5만 원이 반품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당초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었는데 그 중에서 5만 원이 반품이 된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5만 원 반품되면 외상값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줄죠, 여러분들? 그렇죠? 내가 외상으로 판 것 중에서 5만 원만큼 반품되면 외상값은 5만 원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외상 매출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죠, 여러분들. 반품됐으니까 외상가 5만 원 못 받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우리 외상 매출금 성격이 뭐죠?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본래이지 차변,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5만 원이 적으시는 거예요. 이해 끊으실 때. 이해되시겠어요? 이 문제도 같이 풀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적냐? 자, 그럼 계정 과목을 해석을 해보면 여기죠. 매출했던 상품에서 결함 때문, 파손이 결함이죠. 결함 때문에 반품이에요. 아까 계정 과목이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매출, 애무리는 그 값을 깎는 단어를 그렇죠. 매출 환입이라고 불러요. 매출 환입. 매출했는데 다시 들어오는 반품된 거죠. 그럼 매출하려면 누가 보면 차변이에요. 차변이 깎고 가거든요. 왜 차변인지 해볼게요. 여기 있잖아. 우리 여기 매출액에서 차감한다라고 돼 있죠. 요 문구를 통해서 분계가 차변이에요. 왜냐? 우리가 매출이라는 건 수익이잖아요. 그럼 수익이면 본래 위치 어디예요? 대변이죠, 대변. 그럼 대변에서 차감하는 거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차변이죠, 여러분들. 증가가 그대로. 그렇죠. 감소는 반대. 그래서 차변인 거야. 대변에서 차감한다니까. 그렇죠? 차변. 근데 우리가 반품이든 애놀이든 결함 때문에 생기는 일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반품하고 애놀이는 계정법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 원래 우리가 이거 매출 환입이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매출 환입 검색하시면 애놀이라고 있어요. 같이 있어, 같이. 그죠? 같이. 그래서 매출 환입 및 애놀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겠어요. 조심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매출 내놓이나 환입 같은 건 상품 매출할 수도 있고 당초 제품 매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따 실기하실 때 보시면 좀 이따 실기하실 때 보시면 우리가 이 매출 환입 및 애놀이가요 매출이 다양하게 있겠죠. 물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상품 매출하고 제품 매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애가 반품이나 결함이 생겨서 반품이 되거나 값을 깎아주는지 여기 참고를 보시는 거예요. 아시죠? 당초에 상품 매출에서 까야 되니까 얘는 이쪽 거셔야 되겠죠, 이쪽.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세요. 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상품 매출 건다 참고라는 건다 이 뜻이라고 실기로 했었던 상품 매출에서 차감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좀 할인이 좀 은근 더 살짝 어렵거든요. 할인.
잘 보면 자 5월 18일 외상 매출했던 상품 대금 15만 원.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15만 원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렇죠? 에 대하여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외상 매출금이 감소해야 될 것 같아요. 채권 회수했으면. 그렇죠? 보니까 자 구매자와의 약정에 따라서 조기 결제에 따라 일찍 갚은 거죠. 구매자가 일찍 갚아서 2%를 깎아줬대요. 그 말은 내가 15만 원의 채권을 회수했는데 상대방이 일찍 결제해서 15만 원에 2% 깎아준 거예요. 그럼 나머지만 15만 원에 98%만 현금으로 받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일단 외상 매출금은 감소해야죠. 얼마 감소해요, 외상 매출금? 얼마 감소? 얼마 감소해요, 외상 매출금? 그럼 외상 매출금 얼마 감소해야 돼요? 15만 원이나 답을 하셔야 돼요. 장부에 외상 매출금 15만 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장부에서 제거하는 것보다 기록된 금액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아시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15만 원이지 14만 원 얼마 아니에요. 얘는 15만 원 적혀져 있어요. 회수했으니까 15만 원 감소해야죠. 내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때 계정 과목이 매출 할인이었죠. 지금은 우리가 내가 상품을 팔았었는데 요거를 상대방이 일찍 갚아가지고 깎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 할인이고 얘도 똑같이 차분해야 되겠죠. 아까의 논리로. 그래서 매출 할인 상품 매출 3,000원 2% 곱하시면 그럼 나머지가 현금으로 14만 7천 원 들어온 거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부에서 적혀진 금액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한 거는 매출자 입장인데 상품을 매출하거나 제품 매출한 놈. 자, 이제는 매입자입니다. 매입자.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 백화점 입장 말고요. 똑같습니다. 쉬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여러분들은 구매자니까 반품 되는 게 아니라 반품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매입자 입장에서 반품시키는 건 뭐라고 하냐면 매입 환출이라고 불러요. 매입 사와서 입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당초에 매입했었을 때는 들어왔겠죠, 나한테. 근데 다시 보내줘야 되죠. 백화점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입 사와서 들어왔는데 다시 보내 이 뜻이에요. 매입 환출. 그래서 반품은 어느 하나가 입이면 어느 하나는 반드시 출입니다. 맞죠? 아까 우리 매출 쪽도 이랬었잖아요. 매출 환입, 출입. 맞죠? 여기는 매입 환출, 입출. 어느 하나가 출이면 어느 하나 입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그래서 매입 환출은 매입한 상품에서 결함 때문에 반품을 시키는 거. 그다음에 매입 애누리는 내가 매입한 상품에서 결함 때문에 값을 깎는 거. 되시겠어요? 그다음에 매입 할인은 매입자 입장에서 외상값 빨리 갚아서 값을 깎는 거. 여러분들이 외워두실 건 주로 반품이 좀 살짝 어렵지. 나머지는 여러분 이름이 똑같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매입한 것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입한 거 관리해야 되니까 각각 갚으셔야 돼요. 분기 끊을 때는. 아시죠? 하지만 이용자들한테 알려줄 때는 매입 환출 이런 거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걔네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매입액이 순수하게 얼마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내가 100만 원 매입했는데 10만 원하고 반품시켰으면 매입액은 90만 원인 거잖아요. 이해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분계 끊어보죠. 똑같이 해보면. 자, 5월 12일 외상 매입했던 상품 중에서 여기까지 보면 외상 매입금이 있었다는 얘기죠. 상품을 외상 매입하면 외상 매입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일부 파손이 발견되어서 원재료가 왜 나와?
외상 매입했던 상품 중 5만 원을 깎았다. 자, 그럼 우리가 외상값이 5만 원 어떻게 돼요? 반품 시켰으면. 그렇죠. 외상 매입금은 줄여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외상 매입금은 성격이 제 원래이지 어디? 대변. 근데 줄어야 되니까 안 되면 차변 이렇게. 그죠? 그러면 계정 과목은 매입자 입장에서 이번에 반품 시킨 게 아니라 값을 깎았잖아요. 하자 때문에. 계정 과목은 뭘까요? 매입. 출은 여러분 반품 보내버리기. 지금 깎은 거 매입 애누리야. 되시겠어요? 애누리.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애누리 검색하시면 실제로 같이 나가게 해주시면 이거 안 보여드렸죠. 보여드렸구나. 보시면 이렇게 떠요. 여기 반품하고 애누리는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있어요. 그렇죠? 할인은 별도로 이렇게 별도로 있고요. 얘는 결함 때문에 값을 깎는 게 아니라 조기 결제해서 깎는 거니까. 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일단 계정 과목은 매입 환출 및 애누리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매입액에서 까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입이라는 표현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뭘 써요? 비용을 매입했다. 뭔 소리야 이거? 그죠? 수익을 매입했다. 개소리고 부채를 매입했다. 부채를 매입했다는 건 좀 할만해요. 자산을 매입했다가 일반적이죠. 그죠? 근데 당초에 매입했던 게 상품이잖아요. 그죠? 상품을 매입하면 어디로 가요? 차변 대변. 차변? 그러면 차변에서 차감하는 거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그죠? 대변이요. 그래서 대변. 맞죠? 당초에 샀던 게 자산일 거 아니에요. 그럼 자산을 사면 차변이죠. 그걸 차감하면 대변을 가야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대변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또 얘는 당초에 상품을 차감해야 되니까 상품 거셔야 돼요. 원재료가 아니라. 알겠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회계 1급 가시면 이제 우리 시험의 실기는 제조기업으로 바뀌어요. 미리 얘기했나? 아니, 그냥 무시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개소리 멍. 됐죠? 개소리.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18일. 자, 외상 매입했던 상품 15만 원에 대해서 현금으로 결제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외상 매입금 15만 원 감수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맞죠? 외상값은 갚으면 감수하는 거잖아요. 네, 보니까 자, 판매자와 약정을 했는데 일찍 갚았나 봐요. 일찍 갚아서 2%를 내가 구매자한테 깎았겠죠. 맞죠? 그럼 나는 15만 원에 2%는 3천 원 깎았네요. 15만 원 중에 3천 원 깎았고 나머지 14만 7천 원만 돈으로 준 거죠. 자,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얼마가 날아가요? 15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15만 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 부채니까 대변, 점수니까 차변. 오늘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많이 했는데. 계속해요? 내일까지만 하셔도 내일까지만 같이 하기 너무 힘들어요. 좀 계속 계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매입 할인. 우리가 매입 할인은 매입액에서 까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품을 당초에 매입했던 게 상품이니까 상품을 매입하면 차변. 차감하는 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그렇잖아. 현금으로 결제한 건 나머지 14만 7천. 현금에 감소가 되면 거지. 되시겠어요? 자, 101페이지. 자, 101페이지 가로 3번. 101페이지 가로 3번. 자, 거기 매입 애누리 환출액 매입 할인액 반대는 매출 애누리 환입액 매출 할인액이죠, 여러분들. 그죠? 자, 첫 번째 구분에 판매한 거기 밑줄 좀 재고 자산이 반품
이제 오른쪽 매입자는 재고자산을 반품해버린 거죠. 맞죠? 그래서 개정 과목 매입 환출 미주지식 100일이요 100일. 네, 101페이지 감상. 네, 첫 번째 부분 재고자산이 반품해 주시고 매입자는 매입 환출 주시고 반대로 오른쪽이 매출자는 매출 환입이죠. 그래서 매출 환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거기 하자나 저기 있죠. 재고자산의 하자나 결합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깎아주는 해주시고 물론 매출자는 깎아주는 거고 매입자는 깎는 게 되겠죠 여러분들. 자 매입자 거기 매입 애누리 해주시고 매입 애누리. 매출자는 매출 애누리 변함이 없어요. 애누리가 붙는 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자 밑줄 좀 다. 외상대금을 할인 기간 내 조기 결제 시. 얘는 할인이죠 전부 다. 그래서 매입자 매입 할인 해주시고 그리고 매출자 매출 할인에 밑줄 째시고 네, 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얘는 몇 페이지 가주시냐면 문제가요 390페이지 390페이지 네, 390페이지 몇 번이냐면 여러분 11번이에요 11번. 자 일단 물음 좀 읽어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순매출액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순이라는 건 뭔가를 순수한 매출액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순 아시죠? 자 한번 여러분들이 구해보실래요 이거는? 순수한 매출액은 얼마니? 얼마인가요? 일단 해석해 볼게요. 얼마 나와요? 얼마? 답이 없어요? 네? 140. 140인데 140 해보면 매출액이잖아요.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내가 전체 판 건 200이에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200에 팔았다, 상품을 200에 팔았다고 생각해보세요. 200. 그때 백화점에서 조기 결제 때문에 20만 원 깎아줬죠. 매출 할인. 그렇죠? 백화점에 보면 순수한 매출액은 180만 원 줄겠네요. 되시겠나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결함 때문에 또 10만 원 깎아줬죠. 매출 내누리. 되셨어요? 그럼 이것도 매출액에서 까야 되잖아요. 맞죠? 순수한 매출액은 170만 원 되겠네요. 이해되시겠나요? 그 다음에 매입 환출은 매입자가 반품시킨 거잖아요. 근데 우리 문제는 지금 매출자 물어본 거지 매입자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로에서 쓸모없는 잘 떠들어주는 거야. 낫게라도. 이거 매입자가 깔 거지 매출자는 뭔가 할 일이 없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매출 환입은 반품된 거죠, 여러분들. 매출자 입장에서 반품됐으니까 이거 빼야죠. 그죠? 매출자 입장에선 그 매입 환출 뺀 나머지를 다 빼야 되겠네요.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이냐면은요, 하나 더 풀게요. 어디냐? 384페이지. 384페이지. (384페이지) 11번 384페이지 11번
뭘까요? 저 1번이죠. 매입 대금, 조기 지급해서 할인받는 거, 매입 할인. 그죠? 잘하셨을 때 맞아요. 되셨죠? 그리고 분계는 우리가 실기를 잘 거니까 그때 같이 하도록 하고요. 달래요 시험에. 이쪽은 좀 이론을 많이 해. 상품 쪽은 워낙 중요한 회사의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자, 됐고요. 이제 여기 105페이지입니다. 이거 나중에 세무 이것까지 계속 주구장창 나와요, 여러분. 실제로. 자,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회사에 물건이 10개가 있대요, 10개. 상품이 10개가 있대요. 10개. 우리가 10개를 수량이라고 그러죠. 수량. 그 다음에 하나당 금액이 10,000원이랍니다. 10개 곱하기 10,000원이면 100,000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금액은 수량 곱하기 하나당 가격이 단가를 곱해서 나와요. 그죠? 근데 특이하게도 왜 수량 곱하기 단가를 적어놨냐면 재고자산은 이걸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다음 중 재고자산의 금액을 결정하는 게 다른 하나는 뭐냐면 사지선다거든요. 사지선다. 그래서 뭐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3개 놓고 나머지 하나가 단가 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나머지 3개가 단가고 나머지 하나가 수량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고자산은 꼭 얘가 여러분들이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냐 그렇죠? 하나씩 해볼게요. 해보자. 일단 수량.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때까지 요즘도 하나 우리 유치원 때 일기 쓰죠. 일기. 초등학교 때 일기 쓰나? 썼죠. 저때 썼던 것 같은데. 네. 일기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일기 쓰는 방법.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일기를 정상적으로 쓰는 사람은 또 하루하루씩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일기를 꼬박꼬박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떨 때도 있냐면 일기를 몰아서 쓰는 게 있죠, 여러분들. 맞죠? 일단 그 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원래 2개인데 이 2개를 섞어 쓰는 것도 있어요. 몰아서 쓰거나 아니면은 하나씩 쓰거나. 됐죠? 그걸 우리가 같이 섞는다 해서 혼합법이라고 혼합법. 됐죠? 하나씩 해볼게요. 자, 여기 계속기록법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말 자체가 수량을 계속적으로 적어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일기로 따지면 매일매일 일기를 다 쓰겠습니다 뜻입니다. 아시죠? 이걸 재고자산에 대입을 하면 자 입고 수량이라는 거 내가 사온 수량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사온 수량도 기록을 하고요. 출고는 판매한 수량이 판매한 수량도 계속 장부에 적어나가는 겁니다. 맞죠? 사올 때도 수량 기록하고 팔 때도 수량 기록하고 아시죠? 그걸 우리가 계속기록법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실지 재고조사법 뭐냐면 실지가 실제라고 생각하시면 실제로 재고를 창고에 들어가서 세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얘는 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얘는 구매한 건 기록을 해요. 실질재고서법은 구매한 거 기록을 해요. 그렇죠? 대신에 판매한 거 기록을 안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백화점에서는 물건을 파는 건 엄청 계속 팔잖아요. 사오는 건 계속 사는 게 아니죠. 원샷으로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귀찮아. 그냥 사오는 건 우리가 1년에 판매하는 것보다 많이 없으니까 기록은 할게. 하지만 파는 걸 기록하는 건 너무 귀찮다. 아시죠? 특히 옛날에는 더 그랬겠죠. 옛날에 바코드 이런 거 없었을 때. 맞죠? 언제 판매하고 다 기록해요, 막. 때려 시키지 말게요. 저게 실질재고서법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 실질재고서법은 사온 수량을 기록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판매한 수량 기록 안 한다는 게 핵심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혼합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2개를 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기록하면 장점이 되게 여러분 명확하겠죠?
계속 기록하면 올바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제곱은 기말에 참고를 들어가서 재고를 세니까 그 재고가 정확한 숫자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위쪽은 사오거나 판매한 걸 알 수 있는 거고, 아래 거는 우리가 기말에 실제 창고에 재고 자산이 얼마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이 두 개를 섞어 쓰는 거 우리가 혼합법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가 재고 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암기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는 단가 요구하고 쉴게요. 단가인데요. 이게 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나은지 보세요. 이거 옛날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옛날 아시죠? 옛날에 컴퓨터 없던 시절 바코드도 없고, 아시죠? 그런 옛날이라고 생각하셔야 이 파트가 이해가 되십니다. 해보면 늘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 우리 회사가 처음에 100원 주고 물건을 사왔고요. 그 다음에 200원 주고 물건을 사고 300원 주고 물건을 사온 거예요. 가격이 계속 달라지지, 사올 때마다 물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그럼 지금이야 일일이 바코드 딱 찍으면 100원짜리다 라는 거 판단할 수가 있지만, 예전에 바코드 없던 시절에는 얘가 얼마짜리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어떤 놈이 팔리는지, 특히 얘가 말해 사과예요. 사과하면 사올 때마다 기록하기 너무 애매하죠. 맞죠? 그래서 어떤 놈이 팔리는지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바코드 못 찍는 놈들은요. 맞죠? 물론 우리가 이거 일일이 적는 건 뭐는 가능한, 다이아몬드는 옛날에는 일일이 적는 게 가능했겠죠. 다이아몬드 1년에 몇 번 안 팔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재고자산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얼마짜리, 워낙 수시로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놈이니까 얼마짜리 샀는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팔리는지를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되시겠어요? 총 방법이 5가지. 외우셔야 돼요. 생 이유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번 잘 해두시면 더 적어가요, 진짜. 그렇죠? 자, 첫 번째 개별법. 개별법은 아까 했던 다이아몬드 같이 비싼 애들은 개별적으로 기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죠. 얘는 가정이 아니에요. 일일이 다 찍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옛날에. 개별법.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뭐냐면, 짜증나죠, 여러분들? 한자 때문에 한자. 뜻이 해석해보면은, 선, 먼저, 입, 들어온 게, 선, 먼저, 출, 나간다 이 뜻이거든요. 먼저 사온 상품을 먼저 판다는 뜻입니다. 해석하면. 그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 내용서가 뭐냐? 자, 여러분들이 그 홈플러스 같은 데 가시면 유제품 코너에서 뭐를 하세요? 유제품 코너에서 요거트 같은 거 사실 때. 그죠? 뒤로 그 손을 쭉 넣으시잖아요. 앞에 걸 잘 안 사시죠? 물론 귀찮아서 앞에 거 사실 뒤에 넣거든요. 안 보고 되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왜일까요? 앞에 게 유통기한 짧은 거. 그렇죠? 뒤에 있는 게 유통기한 긴 거. 그죠? 왜냐면 기업들은 먼저 사온 물건을 먼저 팔려고 앞에 지내면서 일반적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사온 걸 먼저 판매한다. 이게 선입선출법이에요. 되시겠나요?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이거 후는 나중이라는 뜻이 나중. 나중에 구입한 걸 먼저 파는 방법이다라는 뜻입니다. 잘 안 쓰겠죠? 나중에 사온 물건을 먼저 팔았다가 잘리죠, 여러분들. 맞죠? 그거잖아요. 그냥 내가 들어오고 앞에 귀찮아. 앞에 지내는 거. 맞죠? 실제로 좀 배우신 분들은 배우신 그 편의점 사장님들 야 선입선출법으로 해. 그렇죠? 하세요, 실제로. 아니 말고. 고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법인데, 평균법 뭔지 아시죠? 다 더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 평균법이 2개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여기
수량을 결정하는 게 계속기록법하고 실지재고수사법이 있었죠. 얘네들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말장난 치거든요. 평균법에 대해서. 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여기에 이동평균법 있죠. 그러면 이건 뭐냐? 평균이 무빙을 한다 그 뜻이거든요. 평균이 무빙을 한다. 들어보세요. 뭐냐면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4올 때도 기록하고 8 때도 기록해야 된다면서요. 맞죠? 그 말은 8 때마다 평균을 계속 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8 때마다 평균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살 때마다 평균을 계속 낼 수밖에 없어요. 논리상. 이해되세요? 그럼 살 때마다 평균을 내면 평균이 계속 무빙을 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이다라고 불러요. 이해되시겠나요? 대신에 우리가 실질재고수사법은 8 때 기록한대 안 한대요. 살 때만 기록하지 8 때는 안 해요, 여러분들. 그 말은 8 때마다 평균을 몰라도 돼요. 맞죠? 그 말은 살 때마다 평균 안 해도 됩니다. 살 때마다 평균 안 해도 되니까 연도만에 참고 들어가기 전에 평균 월차수 때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평균을 실질재고수사법은 한 방에 때린다라고 해서 총평균이라고 총평균 총. 되시겠나요? 이걸 거꾸로 장난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동평균법의 평균법은 총평균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속기록법의 평균법은 총평균법이다 이렇게 장난치거나 아시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동평균법은 이렇게 말잖아. 총평균법은 평균을 매입 시마다 평균을 계속 산출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교수님 이거 총평균을 한 번만 평균 내는 건데 그러니까 애매하게 알고 계시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낚시 엄청나게 되거든요. 되셨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밑줄 좀 치고 쉴게요. 자, 105페이지. 자, 105페이지 맨 아래 가로 1번 수량 결정 방법 있죠? 네. 거기에 계속기록법 보이세요? 자, 얘는 첫 번째 줄에 기록까지만 밑줄입니다. 재고자산의 입출고 수불 내역을 계속적으로 기록. 무시하자면 사고 팔 때 계속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지재고수사법. 첫 번째 줄에 입고 내역만 기록까지 밑줄 치시고 재고자산의 입고 내역만 기록 밑주시고 그 다음 띄어서 밑줄입니다. 정기 재고 조사를 통해 실제 재고 수량을 파악 밑주시고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기말의 재고사는 파악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혼합법. 혼합법은 거기 병행하는 방법까지 밑줄 쳐주실게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수사법을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기셔서 106페이지. 자, 106페이지에 가로 2번 단가 결정 방법은 별표예요. 수량보다는 단가를 잘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수량은 되게 여러분 말이 되게 쉽거든요. 자, 단가 결정 방법의 동그라미 1번 개별법 있죠? 자, 개별법은요, 방법까지 밑줄입니다. 각 재고자산별로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결정하는 방법. 우리가 제품은 여러분들 제조하는 거니까 제조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밑줄 좀. 이상적이고 가장 정확한 원가 배분 방법이다. 아시죠? 얘가 정확해요, 여러분들. 가장 정확합니다. 선입선출법은 가정이지 정확한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선입선출법. 자, 얘도 첫 번째 줄 끝에 방법까지 밑줄이에요. 먼저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 항목이 먼저 판매 또는 사용된다는 원가 흐름을 가정하는 방법.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후입선출법. 얘도 방법까지 두 번째 줄 방법까지 밑줄입니다.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 항목이 가장 먼저 판매 또는 사용된다는 원가 흐름을 가정하는 방법까지 밑줄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가중평균법 있죠, 여러분들. 자, 거기 기억의 총평균법 제목에 밑줄 좀 치시고. 그 얘는 두 번째 줄에 실지재고조사법에서 사용의 밑줄입니다. 한꺼번에 내는 거니까 실지재고조사법.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이동평균법 밑줄 치시고. 그리고 얘는 두 번째 줄 끝에 계속기록법에서 사용 밑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일단 10분 쉴게요, 여러분들. 자, 10분 쉬었다가 3시 30분에 3교시 하겠습니다. 10분